그 스템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템셀은 그 카오석 박사님의 연구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템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약간 두리뭉실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스템셀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스템셀이 화장품에 쓰는 스템셀이 세포를 쓰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화장품 법상 원래 살아있는 세포는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뒤에 나중에 단백질 설명을 드리겠지만 화장품에서는 효능이 뛰어난 물질은 밖에서 효능이 뛰어난 물질은 실제 화장품에 효과가 없고 밖에서 뛰어나지 않은 물질이 화장품에 들어갔을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그런 가설이 있거든요. 근데 세포라는 건 자체가 너무 활성이 뛰어난 거죠. 결과적으로 화장품에 넣었을 때 그 자체가 불안정해질 확률이 거의 200% 이상 넘어간다 라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는 쓰지 못하지만 이 세포가 배양해낸 여러 가지 그런 활성 인자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줄기세포를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첫 번째는 안전성, 두 번째는 유효성인데요. 그 유효성에서는 세포를 어떻게 잘 배양하는가. 세포도 막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키우는 거는 애 키우는 거랑 똑같거든요. 잘 집에 있는 자녀들을 갖다가 그냥 막 먹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잉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적정하게 그 사람에 맞게 키워야 되듯이 이 세포도 마찬가지인 거죠. 먹이를 많이 준다고 많이 크는 것도 아니고 온도를 뜨끈뜨끈하게 해준다고 많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차갑게 해준다고 많이 크는 것도 아니고 그 배양 조건을 잘 잡아내는 게 첫 번째 기술이고 두 번째는 이 배양 조건을 아무리 말 잘 잡더라도 실제로 활성 성분들을 저희가 잘 이렇게 끄집어낼 수 없다면 사실 또 이것도 아참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뽑아낼 수 있는 추출 기술 이 두 가지가 전반적으로 돼야지만 이 줄기세포에서 얻어낸 여러 가지 활성 성분들이 화장품으로서의 효과를 갖게 되는 그런 액티브 성분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래서 스템셀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문용어로 멀티포텐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멀티포텐트라는 말은 전지전능이다 라는 얘기로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은 사람 표피에는 케라티노사이트라는 표피세포가 있고 진피에는 파이브로블라스트라는 진피세포가 있잖아요. 그럼 표피세포는 분할을 해서 결국은 표피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진피세포는 분할해서 결국은 진피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피부뿐만 아니라 내장기관을 살펴봐도 장에 있는 세포는 장에 있는 기관을 만들어내는 거고 간에 있는 세포들은 간에 있는 기관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결국은 한 세포가 분할을 해서 결국 그 조직밖에 못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인 세포의 특성이라면 이 스템셀은 갖다만 놓으면 뭐든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세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포텐트, 즉 전지전능한 세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템셀은 실제로는 그 화장품 분야보다는 의약품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되어 온 거잖아요. 왜냐하면 살이 썩어 들어간다든가 장기를 너무 많이 잘랐다든가 이렇게 할 때 이식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이식은 여러 가지 면역 반응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스템셀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스템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배아줄기세포, 즉 그 엠브리오닉 스템셀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성체줄기세포, 어덜트 스템셀이라는 게 존재하죠. 근데 이 배아줄기세포는 화장품이라든가 의약품에 쓰기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수정한 지 14일 이내의 배아기세포거든요. 이거는 윤리적인 논쟁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신의 영역에 도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리스찬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종교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인권학자들에 의해서 윤리적인 논쟁이 돼요. 근데 사실은 언젠가는 이 배아줄기세포가 상용화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 있는데 왜냐면 이 배아줄기세포는 세포를 보통 배양을 하게 되게 되면 사람도 수명이 있듯이 세포도 수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10번 배양, 20번 배양을 하면 세포가 자꾸 그 발생하는 물질들이 작아지고 세포가 늙어요. 근데 이 배아줄기세포는 사실은 이런 노화라든가 그런 변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궁무진한 걸 만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인 한계와 윤리적인 논쟁에 휩싸여 있어서 상용화되는 데는 좀 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세포는 성체줄기세포, 이미 다 큰 줄기세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로 많이 있는 건 어디냐면 골수, 그 다음에 혈액, 그리고 지방이죠. 근데 화장품에서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줄기세포는 지방 줄기세포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골수라든가 이런 혈액 같은 데는 여러 가지 그런 그 혈액 헤모글로빈이라든가 알부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유전적인 물질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돼요.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유전 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은 화장품 영역까지는 올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게 지방입니다. 지방은 사실은 뭐 여기 계신 뭐 여러분들 계시지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대충 다 비슷해요. 뭐 지방이 뭐 다르겠습니까? 대충 다 비슷한 게 지방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화장품 같은 이런 범용 소재에 쓰기가 아주 적합한 그런 세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에 주로 이제 지방에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라든가 어떤 조직을 만들어내기 바로 직전 세포입니다. 그래서 그 직전 세포를 갖다가 배양을 시키게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활성 성분들을 내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 배양의 추출물은 화장품에서 스템셀을 사용하는 안전성에 가장 부합하는 소재입니다. 식약청에서도 이 줄기세포를 식약청에서 작년에 뭐가 됐냐면 사람에서부터 얻어진 건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걸 결론을 내렸었잖아요. 근데 사람에서 얻어진 것 중에서 유일하게 지방세포, 줄기세포 배양액은 사용해도 좋다라고 했다고. 단 안전성을 검증을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줄기세포의 안전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통 이 줄기세포는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해서 그 지방 조직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이게 몸의 사이즈를 줄이거나 하는 외과 수술에서 얻어진 지방에서 채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돼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전적인 결함을 갖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을 몸에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공여자의 적격성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린고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스템셀을 제공했던 그런 사람들은요 유전적인 결함이 없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적인 질병이 없고 여러 가지 플라즈마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안전한 사람들의 것만 채취를 하게 되는 그런 세이프티가 먼저 검증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합이 낮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저희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시설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염이 잘 되는 소재예요. 그래서 운반을 할 때도 냉동 운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보관을 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멸균이라든가 이런 거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당연하게 이렇게 배양을 시키는 그런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 화장품이라든가 의약품에서 이제 가장 엄격하다는 GMP 룰에 정확히 맞춰서 그 GMP는 어떤 GMP냐면 주사제 GMP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GMP가 아니라 주사제 만드는 GMP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혈관에다가 주입하는 주사제는 조금의 문제가 있어도 사람의 목숨을 왔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무결점의 그런 소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통과한 원료에 대해서만 사용을 해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스템셀들이 나와 있긴 한데 아마 7월달이 되게 되면 좀 작고 영세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되지 않은 스템셀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세렌바이오의 이 스템셀이 훨씬 더 값어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고요. 그럼 이 스템셀이 도대체 뭘 만들어낼까 궁금하잖아요. 이 스템셀은 뭘 만들어내냐면 성장인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성장인자라는 건 뭐냐면 표피에는 표피의 성장인자가 있습니다. 진피에는 진피의 성장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그냥 막 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성장인자가 크도록 독려를 해야만 크는 겁니다. 근데 이 성장인자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게 EGF죠. 그죠? EGF, 에피더멀 프로스펙터라고 해서 이거는 맨 바깥에 죽어있는 세포의 바로 안쪽에 있는 그 세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세포들을 갖다가 활성화시켜 주는 건데 얘 하나로 피부조직 전체가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얘 하나만 있다고 해서 간 조직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저희가 EGF를 더 넣을 수도 있지만 이 줄기세포 배양의 추출물은 이 성장인자 단백질을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피부에 필요한 5가지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EGF 같은 게 이제 표피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그 FGF 있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이브블라스트 즉 진피세포에 대한 그죠? 활성을 촉진시키는 거고 여기 있는 IGF가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마이크로스펙터라고 해서 이것들은 여기 전반적인 세포들의 대사운동 같은 것들을 도와주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혈관을 재생시키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피부의 조직들을 재생시키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표피에 진피에 맞는 5가지 성장인자를 굉장히 많은 조건에서 세포를 배양시켜서 얻어낸 그런 물질이 이 스템셀이 얻어내는 배양액의 추출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스템셀은 굉장히 간이 테스트로도 많이 효과를 봐요. 그래서 세포 키우게 되게 되면 뭐 금방 콜라겐 한 5배 정도 증가하게 되고 성형아세포도 한 30% 정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걸 이미 저희가 아닌 많은 연구기관과 교수님들이 이미 연구를 해서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 보시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의학계에서 그런 젊음을 되돌리곤 하는 약간 세라피적인 개념으로도 많은 그 주기세포가 응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미국의 사례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여자분 같은 경우는 42세 된 여자죠. 보게 되게 되면, 살이 약간 찌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보시게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약간 이렇게 좀 처져 있던 피부가 좀 빵빵해졌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최근 들어서 한국 여성들의 얼굴 키워드가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거는 뭐 고소영 씨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약간 이렇게 좀 처지고 갸름하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좀 이렇게 팽팽하고 빵빵한 얼굴들, 그 다음에 봤을 때 좀 윤기가 나고 이런 얼굴들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노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 그랬었다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젊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37세 여성 같은 것도 보게 되게 되면 굉장히 얼굴톤이 칙칙하고 이렇게 됐다가 이제 깔끔하게 볼 수가 있고, 이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죠. 좀 약간 얼굴이 좀 이렇게 처지고 이런 부분들이 윤곽이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부스팅이 되고 탄력이 생기면 얼굴에 윤곽이 오히려 잡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 남성분은 본노화를 좀 바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머리 좀 까지시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처졌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특히나 여기 아웃백 같은 경우도 확연히 보이잖아요. 근데 얼굴이 젊어지고 주기세포 치료를 받게 되게 되면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는 부분인 거죠. 결과적으로 주기세포는 조직 재생에는 지구상에서 현재까지 개발된 모든 원료 중에 가장 뛰어난 그런 원료라고 볼 수가 있고, 1년만 치료하게 되게 되면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화장품으로서 사용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증빙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